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작년 10월 국토부, 공정 및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첫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요. 또 올해에는 두 번째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동 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 명령과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영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밖만 나가면 바로 이제 봄바람, 봄 냄새가 나면서 너무나 설레입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또 벚꽃이 또 나를 또 맞이할 거고 나날이 날씨가 더 좋아질 건데 이런 시기 때 우리가 미래 이 봄과 여름을 맞이하는 부분에서 또 준비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부동산 자산 관리와 오늘 또 부동산의 앞으로 방향 그리고 꿀팁, 돈이 되는 정보까지 오늘 세트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시간 통해서 더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정현은 전문가님께서 투자, 고속도로를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이 좀 어려움이 있다가 또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자를 또 아무데나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시더라도 호재가 있는 곳, 이제 그중에서도 고속도로 호재가 있는 곳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역세권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새로운 뭐 철도가 난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기업이 들어간다. 이런 곳에 또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물론 취향은 다양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 고속도로, 교통이 좋아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물류의 또 중심지고 변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 통해서 고속도로 상황이 좋아지면서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런 고속도로 시대 전에는 어찌 보면 철도가 좀 먼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철도를 놓을 건데 어디로 놓냐 해서 보니 이 서울 쪽에서 안성을 거쳐서 상주를 거쳐서 대구를 해서 부산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유는 인구가 그 동네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은 동네에 철도를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철도를 깐 지역은 이 서울, 안성, 청주, 상주, 대구, 부산으로 할 거냐? 서울, 이천, 충주, 문경, 상주, 대구, 부산으로 할 거냐? 근데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중에서 제외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철도 개통을 통해서 급성장한 도시가 있고요. 철도 개통을 통해서 비껴간 철도를 통해서 오히려 발전이 좀 더뎌버리게 되는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도 혜택을 대전이 받고요. 구미도 받고요. 김천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 과거 검토안이었던 곳이 안성에 일찍 좀 더 철도가 들어갔다면 상주에 철도가 들어갔다면
지금보다 안성이 더 좋아졌을 거고 상주 또한도 역시 더 좋아졌을 건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동네는 요 동네다 보니까 이 대전구미 김천이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측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투자에 임하셔도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처음에 아니면 내 가족이 지인이 막 상주가 좋다 그랬어. 그러면 가족이 지인이 스스로가 처음에 상주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상주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상주가 발전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서 현재 어디가 좋아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철도 시대가 열리고 나서 이 KTX가 2004년 경부선이 열리고 2015년에 호남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딜 가든지 간에 오고 가기 좀 편한 이 철도가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서 SRT라든가 현재에 와서 GTX 호재라든가 이런 호재들을 맡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는 곳들은 하루아침에 좀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시간이 바로 이 고속도로를 봐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 경부고속도로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우리나라에 뭐 독일의 뭐 아우토반이고 뭐고 막 이렇게 보다가 우리도 하자 해서 바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내자 지시를 했는데 석 달 만에 바로 그냥 기공식이 돼버리네. 엄청 빨랐죠. 이제 그러고 나서 2년 5개월 만에 1970년 7월 7일 날 왕복 4차 도로가 생기게 되면서 전국이 어쨌든 도로가 교통이 좋아지면서 자동차가 또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이 다니게 되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아주 큰 중요한 동맥 역할을 하면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현재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교통체증이 또 심하고 분명히 고속도로인데 막 40km로 다녀. 그래서 지금 뭐 지하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새로운 도로도 지금 개통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급성장한 도시를 보게 된다면 성남도 큰 혜택을 좀 많이 받고요. 화성도 큰 혜택을 받고 천안도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즉 도로가 들어간다는 건 사람들이 어쨌든 거주하고 이동하고 오고 가기가 좋은 거고 더불어서 물류가 또 산업이 또 발달을 하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는 거고 더불어서 기업이 또 기업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야, 이 동네가 이렇게 도로가 좋아지면서 상당히 큰 발전을 했구나. 그래서 일기 신도시 또한도 역시 발표를 하고 나서 주변에 이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중에서 분당이 압도적으로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일기 신도시에서도 가장 교통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간과시하시지 마시고 주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 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이 상황 주변에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요 좌측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남, 뭐 위례 신도시, 뭐 분당 신도시, 뭐 판교막, 용인, 뭐 광교막 엄청 개발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교통이 좋아지니까 신도시가 개발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제2 경부고속도로로 개발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예정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 경부고속도로 바로 복사본처럼 오른쪽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중부고속도로, 뭐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와 다른 장점이 경부고속도로와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이랑 바로 직통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다른 좀 비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직통도로가 열린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이 도로교통 호재를 보면서 좋아질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 자체가 포천이랑 구리랑 애초에 공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의정부든 포천이든 양주든 지역을 보시면 고속도로가 나니까 양주 신도시가 들어가고 의정부 민락, 고산, 구리 갈매, 서울 공동주택, 신내, 별내 이 지역들이 교통이 좋아지면서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도 역시 현 상황에서 교통이 좋아지면서 나날이 더 좋아지는 동네가 대표적으로 용인과 세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사랑을 또 받는 곳이고요. 더불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국회 예산안까지 보내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이다 보니까 두 곳 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시점에서 다른 생각을 하시기보다 교통이 좋아지는구나. 그럼 교통이 좋아지면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다 개통을 하고 신도시도 다 들어가고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면 그때 가서 아니 왜 이렇게 비쌉니까? 아이고 선생님 2, 3년 전에만 했었어도 잘 됐을 텐데 그건 또 후회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나들이 하는 것도 좋고 봄맞이도 상당히 좋으는데 이 호재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열리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용인이 됐든 세종이 됐든 앞으로 더 커지는 도시로서 더 비상하고 더 거듭나는 도시들이니까 꼭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에 깊은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이곳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미래가 상당히 더 즐거워지고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고속도로가 여기가 좋아지는구나. 더 앞으로 비상하는 곳이니까 꼭 한번 내가 투자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이 지역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속도로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부터 이걸로 인해서 어떤 도시들이 좀 각광을 받게 될지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 진단 함께 해보셨고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를 주제로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아래 나가고 있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상담은 물론이고 부동산 이슈 진단 또 고민 해결 코너에 참여하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이슈 진단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진행해 볼 텐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 해결하고 싶으신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까지 궁금하신 점 자세히 적어 보내주셔야 전문가님과의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님께서 말씀 주시는 정보는 상담 외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또 부동산 고민 신청해 주셨는지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 용진군 북도면 장북리 산 60-29번이 그 옆에 펜션돌이 들어서 그랬는데 언제쯤 개발이 좀 본격화되려나 하고 버스길 붙은 거거든요.
네, 네, 정확한 주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옹진군 북도면, 웅진군 북도면이요. 네, 북도면 장봉리. 장봉리요. 네,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토지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임야예요, 임야. 아, 임야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의 임야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인천의 부동산이신데 시청자님. 네네네. 뭐 도로 앞에 뭐 잘 붙어 있는 뭐 예쁘게 생긴 임야인데, 예, 예, 예. 뭐 뒤에도 뭔가 개발을 뭐 도로도 좀 내고 뭐 집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펜션만 두 채가 들어섰어요. 저 바로 옆으로. 밑에.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도로도 내고 이렇게 개발을 한 흔적이 지금 보입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그 분할 측량들이 나서 시청자님이 하신 거예요? 딴 사람이 한 거예요? 아, 저는 그거 분할된 걸 샀지. 지금 2020년, 2010년도에 샀으니까 올해 13년 좀 꽤 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13년 됐어요. 산 지가.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요 장봉도에서 거주하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걸 보유하시게 아, 이제 됐죠? 거실도 가능하고 인천이거든, 제가 집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리가 신도까지 지금 놓고 있거든. 그래서 그 장봉도는 언제쯤 또 개발이 될라나 그 궁금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거 팔아야 되나 그걸 갖고 있는 게 나은가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전문가님한테.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일단 포인트는 국가에서 어쨌든 뭐 도로 내고 개발하고 하는 건 뭐든지 참 좋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이제 빨리 되는 게 있고 늦게 되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예. 그 가운데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 통과가 되면서 예, 예. 요 위쪽에 강화 쪽에 있는 길상에서 예. 바로 이제 이웃이 이제 신도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요. 예, 신도에서 이렇게 운서 IC로 들어가는 예. 요 호재가 어쨌든 이전 정부 임기에서 이게 발표가 됐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요 장봉도도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냐면 얘도 났으니까 왠지 얘도 나면 좋겠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예, 글쎄요. 그 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게 좀 더뎌요, 이 동네가 개발 발전 자체가,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한테 뭐 좋은 얘기만 좀 드리고 싶지만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용기를 내서 문의를 주셨으니까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예, 예, 예. 뭐든지 내가 사고 나서 기도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 예. 일단 현 상태에서 정확한 팩트만 얘기를 좀 조언을 드리면 예, 바로 예. 앞에 도로가 있고 뭐 개발 행위도 분할을 하고 뭐 예. 뒤쪽도 개발하고 참 좋아요, 시청자님. 예, 아래 위로 길이 있어. 앞뒤 길이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예, 예. 근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 어떤 뭐 방송국이 들어온다든가 큰 물류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예, 예. 아니면 정부 뭐 국가산업단지 같은 걸 여기에 뭐 주변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예. 뭐 그냥 1, 2년 만에 나도 우리 왕창 오를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우선 섬이기도 하고 예. 더불어서 제가 시청자님한테 처음에 여쭤봤던 게 어떤 연유로 하셨냐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고 나서 뭐 펜션으로 뭐 파시든 뭐 분양을 하시든 전원주택을 하시든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제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니까 그냥 좀 투자 용도로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사서 져서 거주하시면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10년, 20년을 보고 사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오른쪽에 뭐 신도에 뭐 도로, 그러니까 신도는 꽤 많이 올랐어요. 도로가 이 호재가 생기면서 신도 자체는. 아, 올랐어요. 근데 이제 신도가 오르는 거지. 얘 오르는 거랑은 크게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예. 왜냐하면 여기는 정확하게 계획안이라든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얘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장봉도는, 시청자님. 그렇지.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요 앞쪽에 계신 분이든 옆에 계신 분들이든 얘기를 하셔서 예, 저라고 한다면 저는 매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매매. 예.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시청자님 네네. 가격 있죠? 예. 주변에 지금 매매 상황이라든가 시청자님의 부동산의 가치는 제가 따로 조언 드려서 가격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예. 한 번은 먼저 가격을 책정을 해서 내놔보시는 게 우선 좀 좋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좀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거기 지금 해수욕장도 있고 거기 그 등산 코스는 아주 좋더라고 거기 장봉도 보니까. 그렇죠. 등산하기 네, 그 끝내주죠. 등산들 많이 오더라고 그 배 타고 인천 사람들이. 그렇죠, 시청자님. 예. 해수욕장도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좀 개발이 좀 어떻게 돼서 좀 호조가 될라나 하고 한번 땅값이 그래서 13년이 됐는데도 뭐 변화가 없어. 산 가격이나 지금이나. 가치는 분명히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시청자님. 근데 그래서,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있고 예. 눈에 보이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그 마치 우리 시청자님 이제 길을 걸으시다가 예. 그냥 막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예. 길 걷다가 갑자기 낯선 여성분이 시청자님한테 고백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그거 낫지. 그럼 차라리 내가 가다가 고백을 하고 좋다 싫다 듣는 게 확실히 더 가타부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그래요. 그래서 막연한 것보다는 제 방향은 좀 더 확실한 쪽으로 좀 갈아타게 하는 시기 정도 좀 더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이 이건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기다린 시간에 있어서 막연한 뭐 보상을 막연하게 잘 되길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거래가 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 그거는 어떻게 거기서는 매매 같은 건 그거 취급 안 하시나? 아, 그거 제가 따로 뭐 팁이라든가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일단 뭐 좋은 경험하셨다 좀 생각하시는 쪽으로 이건 해석해드리고 따로 제가 연락드려서 자세히 좀 뭐 그 각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투자 조언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분당에 그 금곡동에 그 주상 그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코롱 트리폴리스라고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오피스텔에서 한 20년 돼 갖고 그대로 매매를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좀 더 두고 있어 봐도 괜찮은지 지금 제가 현재 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전세를 두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그 오피스텔 주소 정확히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그 금곡동, 분당구 금곡동, 금곡동, 네, 코롱 트리폴리스. 네, 코오롱 트리폴리스요. 네네, 67평형을 갖고 있어요. 네,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갖고 가야 될지 고민이시라고요. 네네, 전문가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분당 금곡동 코오롱 트리폴리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 1로에 있는 곳인데 오피스텔 계속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파는 게 좋을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왜 이렇게 고우세요? 그러세요. 네, 아주 그냥 숙녀시네. 감사해요. 자, 시청자님 뭐 분당 미금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제가 그 한 20년 갖고 분양할 적에 갖고 있었는데 야.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거 사지 못하고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떤가 싶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분당에 부동산 하나 있는 게 어딥니까, 시청자님, 그죠? 그래서 말이에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럼 평수가 몇 평입니까? 67평형이에요. 돈 없다 하면서 20평도 아니고 67평이나 했어. 큰 평수 하셨네. 예. 어쨌든 분당은 기본적으로 미래가 기대가 좀 되는 동네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기대 중에서도 뭐 좀 아쉬움은 뭐 앞에 정자든 순회든 서현이든 뭐 좀 더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미금역도 살기가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이제 근처에 보시면 뭐 까치, 롯데대우, 성경이라든가 주공, 대원, 막 이 아이들 자체가 지금 전부 네. 다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다 올라와 있는 애들이잖아요. 분당에 있는 애들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네. 분당의 이런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이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쨌든 아파트만 오를 것 같지만 아파트가 네. 오르면 옆에 있는 네. 부동산들도 지가 상승에 좋은 영향을 끼쳐요, 시청자님. 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아파트는 3억이 올랐는데 시청자님 부동산은 1억이 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럼 좀 약간 상대적으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손해를 보진 않으십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과감한 수를 하나 생각을 하신다면 얘를 매도를 하고 네. 분당에 있는 10평대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네.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시청자님? 네. 갈아탄다는 거죠. 네네. 근데 갈아타더라도 뭐 앞에 있는 뭐 양지, 뭐 한양, 청구, 뭐 삼성, 한신 이런 애들보다는 네. 뒤쪽에 있는 막 효자촌 이런 데 있죠. 뭐 네네. 삼부 이런 뒤쪽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얘네들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네. 야탐역 주변에도 보면 뭐 이런 탐마을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수가 작은 애들도 이렇게 갈아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팔려야 되고 또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마음이 쓰시면 그렇게 추진을 진행을 하시고 현 네.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시는 것도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2000년, 네. 2001년도 즈음에 얘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도 1970년대, 80년대 지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여의도에도 시청자님처럼 네. 이런 오피스텔이. 네. 그러면 걔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래되고 빨리 부시고 지어야 되는데 오래돼서 저 네. 구석에서 아직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오피스텔은 너무 노후화가 되면 좀 불안감이 네. 좀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지금이라도 뭐 오르니까 소소하게 그냥 이대로 재미를 보고 싶다 하시면 유지를 하시고 제가 좀 전에 초반에 얘기를 해드렸던 네네. 얘를 팔고 10평대 큰 평수는 못 갑니다. 10평대에 네. 있는 이 분당 안에 있는 아파트로 한 번쯤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네.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뭐 걱정, 고민이 뭐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계신 건가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되고 네네. 계십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뭐 또 하나가 있어 갖고 그런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전화를 한번 어떤 건데요, 시청자님? 지금 제가 궁금하잖아. 그 뭐지, 궁금하니까 빨리 얘기해 줘봐요. 어디에 있냐면은 가평군 청평면에 고재길 260번지에 그 뭐지 한 1,700평을 갖고 있거든요. 고대리 260번지요? 고재길 260번지. 고대길? 고재길. 고재길? 고재길. 네네. 260. 아, 고재길 청평면? 네. 뭐 클럽하우스에 뭐야 이거? 네네. 클럽블루. 아, 리조트? 네네. 뭐 통째로 다 가지고 계세요? 네. 부자시네, 시청자님? 아니에요. 그 뭐 아니에요? 대출이 많이 있어요. 그래 얘가 어떤 게 문제신데? 그래서 그거를 나이가 있어갖고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매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매매가 잘 안 되고 있어갖고. 이런 매매는 혼자 하니까 안 되지, 시청자님. 진작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주변에 보면 전화 좀 주세요. 예, 그래서 네. 홍천강이랑 청평호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잘 하셨고 제가 따로 네. 연락드려서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네. 선생님 언제 연락 주실 거예요? 오늘 연락 드릴게요. 이따 방송 끝나고. 선생님. 네,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과 직접적인 그 소통하시면서 상담도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문자 상담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무료 상담 또 사연 접수 가능하고요. 문자로 사연 보내실 때는 보유 중이신 또 투자하고 싶으신 곳에 매물명, 집원,
투자 금액, 면적까지 궁금하신 점 자세히 적어 보내주셔야 또 친절한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의 개인 정보는 상담 외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개인 정보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님의 고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 아산 서해 그랑블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충남 아산에 있는 곳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아산에 요 위치에 있는 요 부동산이 좀 고민이시네요. 그래서 보면 지금 천안 아산이 붙어 있습니다. 천안 아산이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요 천안 아산, 요 KTX 여기죠. 이제 그러면서 뭐 천안역, 뭐 GTX 호재가 올해 더 구체화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동네와 이제 맞닿아 있는, 그래서 탕정면은 정확히 아산시 탕정면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삼성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천안도 좋아지고 아산도 좋아져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요 아산은 기본적으로 온양 온천역이 조금 더 유명했죠. 그리고 배방, 탕정, 그다음에 이제 아산역입니다. 그래서 요 천안 아산, 요 KTX역까지 시청자님 부동산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인데 지금 아산 자체가 이 삼성을 통해서 동네가 막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은 좀 개발이 좀 강하고 이 온양온천역 주변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좀 덜했는데 요즘에 이 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 개발.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생각하시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개발을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오른쪽이 전부 다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인데 이런 모종셋별 이런 도시 개발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 그랑블 같은 경우가 지금 2009년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갔는데 2009년식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옆 동네에서 도시 개발을 하니까 누가 웃고 있어요? 옆 동네에서 토지 보유한 사람들이 엄청 올라서 웃고 있고, 그러면서 주변에 시청자님처럼 구축 아파트, 좀 시간이 된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 도시 개발을 하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 아파트가 좀 값이 떨어질 수 있겠네? 라고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간에 좋은 회사는 막 신입이 오면 막 신입을 좋은 회사는 환영해 주는데 좀 요상한 오래된 회사는 막 신입 오면 막 뭐라 해요. 경계하고.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새 것이 오면 경계를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축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더불어서 온양 온천 바로 옆에 보면 풍기역이라고 지금 2025년에 예정이 돼 있고 이 주변도 도시 개발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5년, 26년 개발을 하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 당진, 뭐 이런 천안 고속도로 또한도 역시 또 25년에는 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 그랑블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보다 이 서해만의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 좀 없잖아 좀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망을 바라봤을 때는 물론 2021년에는 전반적인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서 EI도 올랐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지고 좀 전망을 바라보실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좀 드리면 이 전체가 다 좋아지기까지는 기본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시청자님의 뭐 묘한 수가 없다고 한다면 기본 3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역 들어오고 이런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집가 상승을 기대를 하시고 그건 난 못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매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좀 갈아타셔야 될 때이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생각 인지하셔서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남 아산시 권곡동 전망 짚어주셨는데요. 시청자님의 마음에 따라서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58-1 중흥 S클래스 34평 전망이 어떨까요? 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 34평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로 가겠습니다. 자, 김포가 뭐 미분양, 뭐 관리 지역에 뭐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런 골드라인 도시철도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입지를 다잡고 뭐 비어있던 땅들도 많이 좀 개발이 되면서 많이 좀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장기역 바로 앞에 멀지 않은 곳에 장기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중흥 S클래스 리버티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양촌, 구례, 마산, 장기, 운양, 걸퍼북변, 사우, 풍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청자님께서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신축이 들어가고 좀 개발이 되는 호재가 지금 풍무역이 있는데 이 아래쪽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풍무역 이 북쪽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제가 이제 가서 직접 이제 임장 촬영도 했는데 이곳에 이제 신축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현 상태에서 사람들은 좀 더 앞쪽으로 나오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는 김포만의 뭐 한강 신도시 분명한 이제 색깔이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런 개발들이 좀 앞쪽에 좀 벌어지게 되면 좀 업자나 시청자님이 뭐 값이 뭐 폭발적으로 오른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현 상태에선 쉽지는 않다. 이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금 김포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김포 콤팩트 시티가 바로 이제 옆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상태에서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랬어요. 자, 기존에 있는 성남에서 분당 신도시가 어쨌든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판교 또 신도시가 생겼다고. 그래서 분당 신도시가 생기고 판교가 한 번 더 생길 때 분당에 계신 분들이 판교 신도시를 막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게 들어가네. 뭐야 이것들. 막 이렇게 경계했단 말이야. 그래서 김포 한강 신도시가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컴팩트 시티가 여기에 또 발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업무 시설이 됐든 고층 뭐 오피스 시설이 됐든 그리고 5호선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빨리 개발이 되면 참 좋겠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변에 부동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통해서 잠시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물량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지 여기 된다 그래서 주변이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애초에 아파트가 여기 많이 지어놨잖아요. 김포가 과거에 왜 괜히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지었기 때문인 거고 많이 짓다 보니까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시기별로 해서 뭐 올바르게 잘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잘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현 상태에서 이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인해서 시청자님의 부동산에는 좋은 영향도 분명 있겠지만 좀 단기적인 뭐 올해 내년 시각 측면에서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전반적인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올해보다는 좀 내년 초에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유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철도 호재가 좀 더 있는 앞쪽에 풍무나 뭐 사우 이런 쪽으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우선 내가 여기 만족이 된다고 하셨을 때는 좀 유지를 하시고 제 조언은 앞쪽으로 좀 더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내 자산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조언 주신 내용 토대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몽리 600 땅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땅인데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회 지역 화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자, 화성이 참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 화성이 동서로 크기를 보게 되면 와 이거 엄청 커요. 동서 크기만 하더라도 화성이 동쪽 끝에서 막 서쪽 끝까지 막 섬까지 가볼까? 그럼 동서 길이만 한 50km가 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화성이 이렇게 넓지만서도 그 중에서 지가 상승이 좀 빨리 되고 잘 오른 동네가 어쨌든 동탄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요 동탄 일대가 경이적인 또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수원과 맞닿아 있는 요 비봉, 뭐 뽕담, 뭐 이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위쪽과 좀 맞닿아 있는 요 매송IC 근처에 교통이 좋은 곳에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기본적으로 서울과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항상 위치가 좋은 동네다. 참 칭찬이 자자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투자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큰일 나는 게 서울과 가깝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린벨트인 곳들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린벨트는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짙은 초록색이 막 바글바글한 데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옅은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네 일대는 그냥 색깔만 대강 봐도 그린벨트 지역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풀려야지 풀리는 거지 안 풀리게 되면 개발이 좀 어렵거든요.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인지를 좀 못하시는 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일단 매송IC 주변도 참 좋고 이런 수인, 분당선, 뭐 야목역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발이 되고 달라지고 하는 동네는 분명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쉬운 건 추가적인 일자리가 된다든가 추가적인 공공주택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되는 것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시청자님도 오른쪽에 보시면 어천역 주변은 딱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지만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고 준주거로 바뀌었고 바뀌었어요. 여기 생기면서. 그럼 이게 어천역의 얘기인 거지. 어천역이 되니까 반드시 야목도 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순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투자보다는 옆쪽에 있는 이런 주거지역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좀 더 어찌 보면 바뀌기가 편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건 모든 투자를 특히 토지를 하실 때는 그린벨트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어느 곳에 있냐 이런 걸 좀 제가 봐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서울이 이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영등포에서 막 이렇게 서울이 아주 그냥 자그마했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 서울 여기 도심 말고는 전부 다 그냥 농촌이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도시가 이만하니까 이 주변에 뭐 땅이 됐든 뭐 공장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뭐든 이 주변에 사신 분들은 전부 다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면 땅을 사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점점 퍼지게 돼요. 요 영등포에서도 경험을 하고 영동, 요 강남에서도 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막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요. 1970년대, 1980년대 이런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을 이 주변에 개발되는 곳 주변에 사면 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부동산 투기나 하니까 싫은 거야.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일 안 해도 부동산 투자 잘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서울 주변의 부동산은 그린벨트로 묶겠습니다. 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일대 대부분 부동산들을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그곳에 하나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맞추기 게임을 해서는 안 돼요. 투자를 하실 때는.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정말 누구도 맞추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대4로 투자를 하냐, 5대4로 투자, 5대5로 투자를 하냐. 어쨌든 확률 게임인데 5대5든 6대4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이런 확률로 투자를 하시는 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는 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좀 우선 시간이 걸리고 주변이 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하실 때는 뭘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그린벨트야 아니야. 일단 그린벨트야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풀고 안 풀고는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또한도 역시 풀리냐 안 풀리냐 제가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 소중한 자산을 확률에 맡긴다? 그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님 앞으로 하실 때는 특히 토지를 하실 땐 우선 1순위로서 그린벨트 아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셔야 매도를 하기도 편하고 갈아타기도 편하고 부동산 값이 오르기도 편하다는 거 인지하시면서 자산 관리에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어서 또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상담 또 세미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를 주제로 1:1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부동산 올인원 참여하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상담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